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험 전문가들의 조언,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틀릴 수 있죠. 안녕하세요. 금융상품연구소 양희섭 소장입니다. 감액 완납하시면 됩니다. 보장 범위가 너무 좁아요. 새 걸로 바꾸시죠. 갱신형은 손해입니다. 당장 해지하셔야 됩니다. 이 말들 모두 논리적으로 맞는 조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믿은 사람 중엔 후회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보험은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공식만 적용하곤 합니다. 그 결과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조언이 당신에게는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지는 보험 전문가들의 세 가지 조언, 감액 완납, 좁은 보장 범위, 갱신형 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고민 중이시라면요,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손해를 줄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43세 A씨는요, 요새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부모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 때문인데요. 그동안 13만원씩 꾸준히 내던 그 보험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다는 거를 최근에 알게 된 겁니다. 결혼도 안 했고 부양가족도 없는데요. 내가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요, 해지를 하면 500만 원 가까이 손해라는 거였습니다. 유지를 하자니 부담스럽고 해지를 하자니 손해, 그 사이에서 그는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만난 설계사가 명쾌한 해답이 있다고 말하더랍니다. 바로 감액 완납. 들으면 그럴듯했죠. 10년 동안 낸 보험을 감액 완납하면 앞으로 보험료를 더 낼 필요도 없고 사망보험금만 1억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였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끝나고 보장도 유지된다. 이보다 완벽한 해답이 있을까 싶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말 합리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되실까요? 사실 이 감액 완납이라는 솔루션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감액 완납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감액 완납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분 해지 개념부터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이 있고요. 그중 절반을 해지하면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으로 보험료는 절반으로 줄죠. 그리고 해지한 만큼의 해지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감액 완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방식입니다. 그 해지 환급금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를 한 번에 내버리는 것. 그럼 언뜻 보기엔 보험료 납입도 끝나고 보장도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해지 환급금을 미리 꺼내 쓰는 거니까 결국 해지 손해가 확정되는 구조인 겁니다. 겉으로는 깔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돈의 일부를 빼서 보험료를 대신 낸 거죠. 결국 아까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A씨가 고민했던 건 두 가지였죠. 첫째, 필요 없는 보장에 너무 큰 돈이 나간다. 둘째, 해지하면 손해가 너무 크다. 감액 완납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필요 없는 사망 보장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부분 해지로 인한 손해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문제를 가린 채 손해를 확정한 선택인 거죠. 그럼 감액 완납은 무조건 필요 없을까요? 두 가지 경우에서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좋은 보험인데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 이럴 땐 보장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유지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해지하면 함께 사라지는 중요한 특약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오래된 종신보험 안에 1세대 실손같이 내가 유지하고 싶은 특약이 있다면요, 감액 완납으로 최소한의 형태로 남겨두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요, 저는 감액 완납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보험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하는 게 답입니다. 보험료를 내면 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니까요. 반대로 정말 필요한 보험이라면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완납까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감액완납, 편해 보이지만 보정도 줄고 손해도 확정되는 선택, 결국은요, 이건 멈춤이 아니라 후퇴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결국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시점의 문제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B씨는 최근 지인의 소개로 한 보험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20년 납 중 11년을 낸 월 13만원짜리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그 설계사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라고 권유했는데요.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이유였죠. 특히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이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에만 한정돼 있어서요. 지금 가입 가능한 뇌혈관, 심혈관 질환 특약에 비해 보장 범위가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제안받은 상품을 보니까 보험료는 비슷한데 보장 범위는 훨씬 넓어 보였죠. 누가 봐도 갈아타는 게 맞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B씨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보험료도 그대로고 보장 범위도 넓어졌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선 뇌혈관 질환 특약의 세부 범위를 보면요. 뇌출혈 진단비가 8%대, 뇌졸중 진단비는 약 57%대,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입니다.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7%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57%대, 심혈관 질환 전체는 약 91% 정도죠. 숫자만 보면 기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보장은 너무 좁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엔 세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단가입니다. 보험료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특약별 가격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뇌혈관 질환 1,000만 원의 보장 단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뇌졸중 진단비가 6,000원 이하라면 이미 합리적인 구조인 거죠. 특히 10년 전 가입이라면 나이 할인 효과로 훨씬 더 저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납입 기간입니다. 11년을 낸 보험은 앞으로 9년만 더 내면 끝입니다. 하지만 새로 가입하면요, 다시 20년 납을 시작해야 됩니다. 월 납입 보험료가 비슷해도 총 납입 금액 기준으로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보험이 압도적으로 저렴하지 않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중대성입니다.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은 2대 질병 중에서도 치명도가 높은 질환입니다. 2022년 기준 뇌졸중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1,590만 원대, 심근경색 치료 중 하나인 관상동맥 우회술은 약 1,000만 원 수준이죠. 즉 보장 범위가 좁더라도 핵심 질병을 확실하게 커버한다면 그건 여전히 가치 있는 보장인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설계사들이 보장 범위가 좁으니 바꾸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 무조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니죠. 보장 범위도 중요하겠지만 보장의 가치 그리고 가성비가 역시 중요하니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과거 가입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특약이 가성비가 좋고 핵심 질병을 제대로 커버한다면 함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단 구성에 불필요한 특약들이 너무 많고 삭제도 안 되는 구조라면 그때는 과감히 새로 설계하는 게 맞겠죠. 결국 핵심은 보장 범위가 아니라 가치의 비율, 그리고 그걸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전문가의 관점입니다. 보장이 넓다고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넓이를 말하기 전에 깊이를 먼저 봐야겠죠. 그게 진짜 설계인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38세의 C씨는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든 건 6개월 전에 한 보험 리모델링 상담이었습니다. 당시 C씨는 3년 동안 납입했던 20년 갱신형 암보험 1억 원짜리를 해지하고요. 대신 비갱신형 암진단비 3천만 원짜리로 새로 가입했죠. 상담 내용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보장 만기인 100세까지 계속 내야 하니까 결국에는 비갱신형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었죠. 그 말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해지한 갱신형 보험금이 마치 팔자마자 폭등한 아파트처럼 큰 상실감으로 다가온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꽤 있었는데요. 그때는 다 맞는 말이었고 합리적이었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죠. 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고 비갱신형은 비싸도 일정 기간만 내면 끝. 이 공식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요, 이 공식은 단 하나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바로 보장 기간 동안 보험금이 안 나올 때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즉, 암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비갱신형이 이득일 수 있겠지만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순간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험의 효율은 보험료가 아니라 발병 시점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문제는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갱신형이 무조건 손해다, 비갱신형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갱신형을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험에 대한 근접 인식. 둘째, 목표 보장 기간. 예를 들어 볼까요? 48세 D씨는 아버지와 삼촌 모두 40대에서 50대에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D씨 본인은 직장 스트레스도 심했죠. 이런 경우 D씨는 50대의 암 위험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에 대한 근접 인식입니다. 그리고 D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암에 대한 집중 대비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게 바로 목표 보장 기간이죠. 이런 D씨가 10년 갱신형 암보험으로 높은 암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면 매우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제가 보기엔 매우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암에 대한 근접 인식과 목표 보장 기간을 기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반대로요, 이런 기준 없이 갱신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때 싸서 들었어요. 설계사가 갱신형도 괜찮다고 해서요. 이런 경우라면 해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럴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지하는 건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앞서 CC처럼 해지하고 나서 질병이 생기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갱신형을 리모델링 할 때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비갱신형을 새로 가입하고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음이 확인된 뒤 그때 기존 갱신형을 해지하는 겁니다. 갱신형 보험을 리모델링 하실 때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의 가치는 보험료가 아니라 시점에 있습니다. 갱신이 되더라도 지금의 상황에 맞는 설계라면 그게 바로 합리적인 보험인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갱신형, 그냥 보험료가 오르니까 바꿔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시점인가를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가격이 아니라 타이밍 게임이니까요.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감액완납, 좁은 보장 범위 해지, 갱신형 해지 모두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요, 맞음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은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도도 누군가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설계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설계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 가장 덜 후회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 혹시 현재 내 보험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분들은요,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융상품연구소에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톡방에서는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보다 신속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인 분들은 일반인 방으로, 설계사 분들은 설계사 방으로 들어오셔야 강퇴를 안 당하시고요. 비밀번호는 4321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